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의 현황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전쟁에서 밀리고 있고 그 패배가 전장 바깥에서 더 빠르게 확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격의 강도나 교전 횟수보다 훨씬 결정적인 지표들이 동시에 붕괴 신호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충돌은 더 이상 엎치락뒤치락하는 국면이 아닙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지금을 되돌리기 어려운 하강 구간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휘와 통제부터 균열이 발생했으니 버틸 도리가 있을 리 없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북서부 전선에서 보고되는 교전 양상은 일관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전은 이어지지만 공세와 방어의 리듬이 맞지 않고 반격의 타이밍이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병력의 질이나 사기 문제가 아닌 지휘 체계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일 지역에서 하루 2차례 이상 지시가 바뀌는 사례가 포착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대는 임무를 중단한 채 대기 상태로 묶였습니다. 전장에서 멈춘 부대는 곧 사기가 무너지고 사기가 무너지면 전선은 스스로 주저앉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후방의 붕괴 속도입니다. 캄보디아 북서부 일부 지역에서 군수 이동과 민간 이동이 뒤엉키며 통제가 무너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피난 행렬과 군 차량이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작전 이동 시간은 평시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전쟁에서 시간은 총알보다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동이 지연되며 보급이 늦어지고 교대가 지연되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전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퇴가 반복되자 결국 캄보디아는 빼앗겨선 안 될 곳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15일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태국군에 의해 완전히 점령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포격으로 무너진 사원으로 태국군이 진입하며 태국 국기를 내걸었는데요. 프레아 사원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자 이번 전쟁의 시발점이 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 시작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07년 캄보디아의 보호국이던 프랑스가 캄보디아의 영토를 잘못 측정하는 바람에 본래 태국령이던 프레아 사원이 캄보디아령으로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당시 태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후 캄보디아와 국경선을 두고 갈등하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하며 영유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단독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태국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까지 이루어지며 양국의 오랜 화약고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렇기에 프레아 사원은 이번 전쟁에서 태국의 1순위 목표였고 캄보디아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군의 분전도 공군력 격차를 앞세운 태국의 공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상징적인 유적지를 허무하게 빼앗겼다는 소식에 캄보디아 내부 여론도 크게 들끓고 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이 이 전쟁이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이유도 단순히 군사적 손익 계산을 넘어 이미 국가의 정체성을 건 채면 싸움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채면 싸움으로 넘어가는 순간 협상으로 끝맺을 수 없으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요. 전문가들은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기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버틸 수 있는 선택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군대가 아니라 구조가 무너지고 국가 시스템까지 무너지는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가장 어렵습니다. 앙코르와트라는 단어가 공습과 함께 언급되는 순간 이 충돌은 군사분쟁의 범위를 벗어나 문화와 정체성을 건드리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상징이자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앙코르와트 유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용 인원만 약 3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숙박 운송 가이드 기념품 산업까지 포함하면 생계 의존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하죠. 앙코르와트가 무너지는 순간 100만에 달하는 인구가 생계수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앙코르와트가 캄보디아 관광의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여파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GDP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관광시장이 붕괴한다면 그 여파는 전쟁보다 참혹할 것이기 때문이죠. 정보전의 강도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듯 상승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양측 모두 하루 수십 건 이상의 전황 영상과 성명을 쏟아내고 있고 국제 분쟁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보면 최근 일주일간 태국,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전쟁 콘텐츠 노출량은 이전 분쟁 시기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보다 감정 자극이 앞서는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외교적 중재 여지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지점은 바로 국민 감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체면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도부가 멈추고 싶어도
정작 양국 국민들이 휴전이나 종전을 원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방향으로 국민 감정이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전쟁의 균형이 태국으로 크게 쏠려 있기에 장기화되지는 못할 것이란 점입니다. 애초에 이번 전쟁은 처음부터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전력 격차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57억 3천만 달러, 캄보디아는 13억 달러 수준으로 예산만 놓고 봐도 4배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태국은 36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과 400대 규모 전차, 1200대 이상 장갑차, 2600문에 이르는 포병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캄보디아는 12만 명 수준의 병력과 200대 남짓 전차, 480문 정도의 포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황을 갈라놓은 건 지상 숫자가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기 1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16 28대, 스웨덴 그리펜 11대에 더해 각종 공격기 헬기를 포함한 전력은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반면 캄보디아 공군은 수송기와 헬기 위주 구성이 전부이며 전투기라 부를 만한 기체가 한 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력 차이 앞에서 캄보디아는 하늘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고 태국은 텅 빈 하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F-16과 그리펜, FA-50을 이용한 정밀 폭격이 캄보디아 지휘소와 레이더 기지를 날려버리며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고 이는 곧 태국의 일방적인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BM-21 다연장 로켓이나 구형 곡사포와 같은 재래식 병력을 최대한 활용해 반격하고 나섰지만 태국에서 관측용 드론으로 위치를 파악하면 공군이 출격해 무유도 폭탄으로 포대를 날려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에서도 드론 제밍 장비로 대응하려 했지만 전자전 체계와 항공작전 지휘망의 격차가 워낙 커서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국경 일대를 지뢰와 부비 트랩 지대로 만들고 태국군의 전진 속도를 늦추는 방식뿐이었습니다. 허나 이는 시간벌이 받게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이번 전쟁의 명분이 태국에 있다는 점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출발점으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사건이 바로 7월 교전 당시 태국군 병사가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태국은 이 사건을 국경 분쟁의 도화선으로 못 박았고 이번 12월 교전에서도 캄보디아군의 지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습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분이 고정되는 순간 전쟁은 더 빨리 거칠어집니다. 상대의 도발을 증명하는 데 성공한 쪽은 다음 행동을 주저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속도를 올렸고 캄보디아는 반박과 해명만으로 전장을 멈출 수 없는 상태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얽히면서 갈등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권력과 돈의 문제로 굳어졌습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의 녹취 유출 사건 이후 군부와 왕실 강경파 중심으로 권력 재편이 진행되며 대외적으로 물러설 여지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훈센 가문이 장악해온 국경 카지노 수익 구조가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 정책과 정면 충돌하면서 후퇴할 경우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국경 도시 포이펫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는 200곳에 가까운 카지노가 허가되어 있고 수익의 80% 이상이 태국 손님에게서 나온다는 구조가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태국 쪽에서 합법 카지노가 본격화되면 캄보디아는 국경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를 떠안게 됩니다. 이 경제 충격은 곧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지도부는 양보 없는 강경 대응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전장은 전투기 포병 드론 같은 군사 요소 위에 권력 재편과 카지노 자본, 국경 지도 문제가 겹쳐진 복합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태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캄보디아 전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캄보디아는 지상 저항과 국제사회 여론전으로 시간을 끌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전황은 계속 태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캄보디아의 억지력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피해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디언즈는 양국 국경 충돌로 사망자가 4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수백 명, 피난민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숫자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누적된 숫자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대가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먼저 떠안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주유소 편의점과 마을 상점들이 로켓과 포탄에 맞아 불길을 뿜어 올렸으며 아이들은 놀이터 대신 방공호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허나 양국 모두 멈출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태국군 수뇌부 발언에 따르면 태국 육군은 이번 작전 목표를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장기간 위협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군수 거점을 포병과 공군으로 꿰뚫고 국경 근처에 쌓인 다연장 로켓과 포병 진지를 먼저 부수며 장기전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전력을 꺾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공습이 멈추지 않으면 휴전도 없다는 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고문들은 언제든 협상 준비는 돼 있지만 태국이 먼저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무조건 휴전 제안에 나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경 전역에서 포성이 울리는데도 양측이 조건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사력 비대칭이 주는 자신감과 그 반대편의 절박함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국경 분쟁, 프랑스가 남기고 간 애매한 지도, 국경 카지노권과 내부 정치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점점 풀릴 수 없는 매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향방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